지난 9월 미국 조지아주에서 발생한 한국인 기술자 300여 명대량 구금 사태가 전혀 예상치 못한 결과를 낳고 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강경한 이민 단속이 오히려 미국 제조업 부흥이라는 자신들의 핵심 정책을 무너뜨리고 있는 것이죠. 현대차와 LG에너지솔루션의 합작 배터리 공장 건설 현장에서 무장한 연방 요원 500여 명이 헬기와 드론까지 동원해 급습하면서 한국인 기술자들을 족쇄로 묶어 끌고 간 그 충격적인 장면 이후 상황은 완전히 뒤바뀌었습니다. 이제는 미국이 한국에 제발 돌아와 달라고 애원하는 형국이 됐습니다. 조지아주 서베너 경제개발청의 트립 톨리슨 청장은 최근 언론 인터뷰에서 솔직하게 고백했습니다. 한국인 기술자들의 복귀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현대차의 한국 인력만이 배터리 셀 장비 같은 첨단 기술을 설치하고 향후 미국 직원들에게 사용법을 교육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는 이민 당국의 대규모 단속 작전이 진행될 거란 사실을 전혀 몰랐다며 충격을 받았다고 털어놨습니다. 현대차 CEO 호세 무뇨스는 더욱 직설적이었습니다. 지금 구금됐던 모든 사람이 한국으로 복귀를 원합니다. 그러면 그 자리들을 채울 방법을 찾아야 하는데 대부분 고용할 사람들이 미국에 있지 않습니다. 조지아 배터리 공장 준공이 최소 23개월 지연될 것이라는 그의 발언은 미국이 직면한 심각한 현실을 보여줍니다. 더 놀라운 것은 다른 나라 기업들까지 미국 투자를 줄줄이 철회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가장 상징적인 사례가 중국 배터리 기업 거슈안의 미시간주 공장 취소입니다. 2022년에 발표된 24억 달러, 우리 돈으로 약 3조 5천억 원 규모의 이 프로젝트는 연간 15만 톤의 배터리 양극재를 생산하고 2,350개의 일자리를 창출할 예정이었죠. 하지만 트럼프 정부 출범 이후 지속된 압박을 견디지 못하고 결국 철회됐습니다. 거슈안은 중국 공산당과 연계됐다는 의혹이 제기되며 미국 의원들의 집중 공격을 받았고 1심에서 예비금지 명령을 받아 승소했지만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입니다. 미시간 경제개발공사는 거슈안 측의 채무 불이행을 공식 통보하고 부지 매입 시 사용한 2,360만 달러를 환수하는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조지아주는 지금 이중고를 겪고 있습니다. 한국인 구금 사태로 외국 투자가 얼어붙은 가운데 수백 년 역사를 자랑하던 제지 공장들까지 줄줄이 문을 닫고 있거든요. 지역 매체 보도에 따르면 조지아주의 핵심 산업인 임업 분야의 비상등이 켜졌습니다. 제지 공장 폐쇄로 임직원 1,100명이 실업자가 됐고 삼림과 벌목업 종사자 5만 2천 명도 직격탄을 맞았습니다. 현대차 공장이 견인하던 일자리 창출 효과가 완전히 사라진 겁니다. 2020년에서 2024년 사이 조지아주 인구가 22% 급증했는데 놀랍게도 이 증가분의 절반이 한국인이었습니다. 현대차 공장 건설을 위해 한국인들이 대거 이주하면서 주택 건설 붐까지 일어났었죠. 하지만 이제 그 활기가 완전히 꺼져버렸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태도 변화는 극적이었습니다. 단속 직후인 9월 5일엔 내 생각에 그들은 불법 체류자였고 이민 세관 단속국은 자기 할 일을 한 것이라며 대수롭지 않다는 반응을 보였죠. 하지만 사태의 심각성을 깨닫자 불과 며칠 만에 입장을 180도 바꿨습니다. 9월 14일 그는 소셜미디어 트루스 소셜에 이렇게 썼습니다. 나는 외국이나 해외 기업들이 미국에 투자하는 것을 겁먹게 하거나 의욕을 꺾고 싶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들을 환영하고 그들의 직원을 환영합니다. 칩, 반도체, 컴퓨터, 선박, 기차 같은 제품을 만드는 법을 다른 나라로부터 배워야 하는데 외국 기업들이 막대한 투자를 가지고 미국에 들어올 때 자국의 전문 인력을 일정 기간 데려와 미국인들을 훈련시켜주길 바란다고 덧붙였습니다. 미 국무부 크리스토퍼 랜도 부장관도 서둘러 한국을 방문해 깊은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구금됐던 한국인들에 대한 재입국 불이익은 없을 것이라고 약속하면서 말이죠. 하지만 이미 한 번 배신감을 느낀 한국 기업들의 신뢰를 회복하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애틀랜타 거주 베테랑 변호사 이정환은 피해 노동자들의 집단 소송을 검토 중입니다. 합법적인 사업가, 실제로 필요한 엔지니어와 기술자를 체포했습니다. 미국 일자리를 보호한다고 주장하면서 실제로는 수만 개의 일자리 창출을 막았죠. 한국 기업들의 반응은 냉담합니다. 응답자의 57%가 미국에서 진행 중인 프로젝트를 조정하는 것을 고려하고 있다는 설문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삼성전자, 현대차, SK, LG 등 한국 대기업들은 반도체부터 자동차, 배터리까지 다양한 분야에서 미국에 수십억 달러를 투자하고 있는데 미국이 과연 안전한 투자 기반인지 근본적인 의구심이 생긴 겁니다. LG에너지솔루션은 조지아 합작 공장 건설 작업을 일단 중단했습니다. 연말까지 완공 예정이던 혼다 합작 공장과 내년 상반기 애리조나 퀸크리크 단독 공장 건설 계획도 차질이 불가피해졌죠. 다른 주들은 이 상황을 보며 난리가 났습니다. 특히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이 건설 중인 텍사스주는 좌불안석입니다. 텍사스주는 9월 18일 급히 발표를 했습니다. 삼성전자에 2억 5천만 달러,
우리 돈으로 약 3,500억 원의 보조금을 주겠다는 겁니다. 이번 보조금은 지난해 말 미 행정부가 삼성전자에 지급하기로 한 보조금과는 별개로 주 정부 차원의 지원책이죠. 400억 달러를 투자한 테일러 공장이 조지아 사태의 여파로 건설이 지연될까봐 안간힘을 쓰는 겁니다. 조지아주 버디 카터 하원 의원도 배터리 공장 완공을 위한 한국인 기술자들의 조기 귀국을 희망한다고 공개적으로 밝혔습니다. 조지아는 미국 대통령 선거 때 경합지인데 내년 11월 중간 선거에서 주지사가 바뀔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트럼프 행정부에 대한 불만이 폭발하면서 공화당 주지사가 민주당으로 교체될 수도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죠. 한국 기업 노동자들을 감금해버린 야만적인 트럼프 정권에 미국 현지 주민들도 분노하고 있는 겁니다. 외신들의 반응도 싸늘합니다. 뉴욕타임스는 트럼프 행정부가 한국 대기업 투자를 장려하면서도 비자 발급은 어렵게 해 모순된 정책을 펴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트럼프의 두 핵심 정책인 불법 이민 단속과 미국 제조업 재건이 충돌한 뜻밖의 장소라며 이들 없이는 기업 활동이 진전되지 못하니 미국 경제를 위해 비자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워싱턴 포스트는 한국이 3,500억 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 계획을 밝힌 직후 발생한 이번 사건이 대미 투자 계획에 부담이 될 것이라고 전했죠. 미국 이민변호사협회 회장이자 에모리 대학교 및 조지아 대학교 법학 교수인 찰스 커크는 MSNBC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국인들은 유효한 비자에 따라 애프터 서비스, 판매, 서비스 및 설치 업무를 수행하고 있었습니다. 법원 영장에는 한국인들이 포함되지 않았죠. 이민국도 한국인들을 체포할 생각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기본적인 한국인 통역사조차 대동하지 않았습니다. 이는 미국에 공장을 건설해주는 해외 기업에 대한 큰 걸림돌이 될 겁니다. 가장 큰 문제는 미국 내에 숙련된 기술 인력이 턱없이 부족하다는 겁니다. 재생에너지협의회의 크리스 니콜스 CEO는 공장을 설계하고 건설하는 엔지니어들은 잠재적 오염물질 통제, 휘발성 화학물질 혼합, 기존 공장보다 기하급수적으로 높은 전압 부하를 처리할 수 있는 장비 설치에 대한 깊은 경험이 있어야 합니다. 단순히 공장을 건설한다고 해서 조지아에 500명에서 1000명의 고도로 전문화된 엔지니어와 기타 근로자들이 갑자기 생겨나는 것은 아니죠라고 설명했습니다. 컨설팅 기업 딜로이트에 따르면 2033년까지 미국 제조업 분야에서 약 380만 개의 신규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전망되지만 실제로 채워지는 일자리는 그 절반인 190만 개에 불과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번 사태의 파장은 한국을 넘어 전 세계로 번지고 있습니다. 파이낸셜 타임즈는 트럼프 관세 정책의 부작용이 이제 주요 동맹국까지 등을 돌리게 하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중국 배터리 기업의 철수가 한국 기업들에게는 반사이익이 될 수 있지만 동시에 미국 투자 환경의 불확실성을 보여주는 상징적 사건이 됐죠. 한 배터리 업계 관계자는 전반적인 전기차 시장 둔화와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 변화로 완성차 업체들의 주물량이 줄면서 한국도 쉽지 않은 시기를 겪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중국 기업들의 철수로 정책 리스크가 적은 안정적 공급망 파트너로 한국이 부상하고 있으며 현재로선 이를 대체할 만한 현실적 대안도 없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지금 트럼프는 딜레마에 빠졌습니다. 한편으로는 아메리카 퍼스트를 외치며 이민 단속을 강화해야 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미국 제조업 부흥을 위해 외국 기업의 투자와 기술 인력이 절실하거든요. 하지만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으려다 둘 다 놓칠 위기에 처했습니다. 조지아 사태는 트럼프식 산업 정책의 근본적인 모순을 적나라하게 드러냈습니다. 투자는 환영하지만 인재는 차단하는 이 역설적인 상황에서 과연 어느 기업이 안심하고 미국에 투자할 수 있을까요? 지금 전 세계 기업들이 미국을 바라보며 같은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